이번 영상에서는 사이클링의 4가지 포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쉬운 포스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해하기 쉽다는 것은 비교적 정확하고 그 포스에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이나 인위적인 조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가장 쉬운 것은 당연히 중력입니다. 9.8N 어쩌고,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어디선가 본 적은 있는 그런 거죠. 쉽게 생각해서 무게가 얼마나 나가냐, 로뚱이냐 멸치냐, 자전거가 6kg이냐 8kg이냐, 자전거로 어필을 오르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게 중력의 영향입니다. 9.8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치가 있고, 중력 가속도 수치죠. 이게 위도나 지구의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우리나라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이 수치를 제공하고 있어요. 9.79830 정도 되네요. 북극에서는 9.83N, 적도에서는 9.78. 그래서 내가 어필해서 좀 짜증이 난다. 이건 내가 어필을 못하는 게 아니라 9.8N인 대한민국 중력이 잘못된 거다. 그럼 적도에 있는 나라를 가시면 돼요. 인도네시아나 케냐, 에콰도르 이런 데 가서 어필 타시면 조금 가벼워지긴 하겠죠. 다음으로 우리가 익숙한 포스는 바로 파워죠. 파워는 와츠 단위로 표현이 되고 전력의 단위와 같습니다. 사람이 1시간 동안 내는 사이클링 평균 파워를 기준으로 비교를 많이 하죠. 보통 성인 남성들이 200에서 300W 정도 낼 수 있고 정상급 엘리트 선수들은 400W까지 내기도 하죠. 파워는 보통 사이클링 파워미터라는 걸로 측정을 합니다. 이 파워는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운동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죠. 사이클링에서 의미하는 파워는 자전거의 구동계나 페달 혹은 휠에 전달된 힘을 뜻하는 거예요. 이걸 자전거 부품이 변화하는 미세한 정도를 인지하는 스트레인 게이지라는 센서로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품을 측정하냐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파워가 다 다를 텐데 그럼 사람들이 파워미터를 가지고 비교를 못하겠죠. 그래서 파워미터 제조사들 사이에서는 그 파워 수치에 대해서 표준적인 역할을 하는 제품이 있어요. SRM이라는 파워미터고요. 후발업체들은 이 SRM에서 내놓은 파워미터 수치에 맞춰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파워미터 종류는 체인링에 걸리는 토크를 전달하는 방식의 스파이더형 파워미터고요. 페달형도 있고 휠의 허브에 달려있는 파워미터도 있죠. 최근에는 스마트 롤러에도 파워 측정을 할 수 있죠. 회사마다 파워미터를 제조하는 기술이나 마케팅에 활용하는 수치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1시간 정도를 주행해서 파워미터 데이터를 비교하면 2% 내외로 수렴을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은 구름 저항입니다. 구름 저항이라는 것은 타이어와 지면 간의 마찰력을 말하고요. 구름 저항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타이어의 종류, 타이어의 넓이, 공기압, 그리고 노면, 뭔가 조건들이 많은데 타다 보면 타이어가 마모되기도 하고 사람의 체중에 따라 변형의 정도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얻기는 꽤 어렵습니다. 구름 저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노면은 우리가 도로를 다시 깔 수가 없기 때문에 타이어가 가장 큰 변수가 되겠죠. 종류별로 클린처, 튜블리스, 튜블러 등의 타이어가 있고 보통은 튜블리스가 가장 구름 저항이 적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우리가 20km/h 속도 아래로 비슷비슷한 자전거를 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전거 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는 부품이기도 합니다. 즉 저속 주행을 할 때에는 구름 저항을 줄이는 게 속도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구름 저항은 보통 CRR이라는 변수로 표현이 돼요. 이 CRR 값은 아스팔트에서 로드 자전거를 탔을 때 기준으로 0.003에서 0.007 내외 정도로 됩니다. 네 번째 포스는 사이클링 포스의 끝판왕, 포스의 다스베이다, 내가 네 앱이다, 이런 거. 공기저항이죠. 에어로다이나믹스라고도 하고요. 공기저항은 그냥 혼동 그 자체예요. 순간순간의 공기 흐름을 이해하고 공기와 자전거의 마찰 에너지, 내 몸과의 마찰 에너지를 측정하는 건 그냥 뭔가 잘 안 될 것 같죠.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고 풍동실험이라는 걸로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대충. 어차피 공기저항 값은 유체역학 이론과 가설을 만들어서 폐쇄된 공간 안에서 실험 조건을 만들고 그 실험 결과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해서 추정하는 거거든요. 공기저항을 개별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그냥 CDA라고 합니다. 자전거와 나의 몸뚱아리 그리고 착용한 용품과 장비들 따위가 만들어내는 추상적인 공기 저항의 총합을 CDA라고 하는 거죠. CDA의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들을 순서대로 좀 나열을 해보면 포지션, 휠의 높이, 사이클링의 복장, 특히 헬멧, 프레임 정도가 되겠고요. 이 CDA라는 수치는 로드 자전거 기준으로 라이딩을 할 때 0.2에서 한 0.5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풍동 실험이나 CDA라는 이 수치는 아직까지 현실에서는 앞서 말한 중력이나 파워처럼 이게 맞다 틀리다 혹은 기준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굵직굵직한 연구나 이론들은 항공우주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몇십 년 전에 다 정리된 내용들이지만 자전거에 공기 역학 기술이 적용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특히 시중에서 파는 부품이나 휠에 도입된 건 10년 남짓이고요. 이건 형태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카본 제품의 단가가 저렴해지는 시기와 비슷하죠. 자, 이렇게 사이클과 관련된 4가지 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각각의 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